매번 올라오는 사연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나이가 많아 글재주가 없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이야기다 싶거니 생각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길. 그러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58년생 개띠 격동의 시기를 헤쳐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3명의 손주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아래로 연년생 아들, 딸 갖고 있으니 저도 따지고 보면 며느리한테는 불편한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딸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친정엄마이기도 합니다. 매번 올라오는 사연들 보면서 제가 며느리가 볼 때는 너무한 시어머니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어디 가서는 남 부끄러워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니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애들 아빠하고는 선봐서 만났고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없어서 죽고 못 사는 정도는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함께할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고하네요. 당시에 건설업에 종사하던 애들 아빠 덕에 당시 신도시로 개발 중이던 일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내미 딸내미는 그때 왜 분당으로 가질 않고 일산으로 갔느냐고 투정 아닌 투정을 들어야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일산에 터 잡은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애들 말대로 분당에 터 잡았으면 더 넉넉한 형편이긴 하겠지만 말이죠. 지금 제가 사는 곳도 분당 못지않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2013년도에 둘째인 아들놈 장가 보낸 걸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로서 해야 할 일 다 끝냈다는 생각이 들고 남은 여생 손주들이나 돌보며 즐기다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애들 아빠랑 저랑 둘이서 노후자금으로 쓰고도 남을 정도로 아파트 가격도 오른 상태고 애들 커가면서 틈틈이 재테크한 돈으로 딸내미 시집도 보내고 아들 결혼할 때 집 사라고 1억 5천이나 보태줬으니 저희들 할 도리는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며느리가 그런 건지 아들내미 머리에서 나온 건지 진실은 모르지만 아들내미 결혼할 때 이러쿵 저러쿵 사건도 많았답니다. 아들놈이 뜬금없이 지금 일산집을 팔아 자기들 신혼집하게 아파트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1억 5천이나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하니 어차피 아버지도 곧 은퇴하실 거고 두 사람이 사는데 신도시에 30평대 아파트가 뭐가 필요하냐면서 저희가 지원해준 돈을 도로 가져가서 작은 연립 하나 구해서 살라고 그리고 일산집 팔아서 자기들 신혼집을 투자 가치가 있는 어디 지역에다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농담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엄마 아빠 나이 들면 모시고 살 거냐고 한마디 던졌더니 그 말에는 그건 나중에 상황 봐서라고 말만 흐리고 대답은 않더군요. 사실 그럴 생각도 없고 기대도 한 적 없지만요. 너무 완강하게 부탁해오는 판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먼저 시집간 딸아이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고 상황이 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내미는 대번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자기 결혼할 때는 3천밖에 해주질 않았으면서 동생 1억 5천 해줄 때도 불만이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는데 동생한테 재산이라고 집 하나 있는 것까지 팔아서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서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 말한 적도 없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그걸 가지고 남매가 서로 내가 더 받았네 덜 받았네 부모한테 지가 더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 그 꼬라지가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아들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 두 사람을 집으로 불러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유산으로 나눠줄 생각도 없고 정리할 생각도 없다고요. 아들한테도 새집 해줄 생각일랑 전혀 없다고. 이 아파트가 뭐라고 남매가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는 꼬라지 보니 그냥 두 놈 다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노후에 집을 담보로 니들한테 손 하나 안 벌리고 주택연금이나 타먹다가 갈 거니 그렇게 알라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내미도 딸내미도 저에게 그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자식들 잘되게 해줘야지 왜 나라에다가 집을 주냐며 방방 뛰더군요. 딸내미는 그래도 첫째라고 그날 이후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연락도 하고 집에도 틈날 때마다 들르는데 제 집 팔아 자기 집 해줄 줄 알았던 아들놈은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 우리 찾아오는 건 고사하고 잘 지내시냐 안부 전화 한 통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셈 치고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영영 안 보고 사는갑다 싶었는데 연락 안 하고 산지 2년째 되던 애 말도 없이 며느리랑 집으로 불쑥 찾아오더군요. 며느리 배가 남산만큼 불러서는 저한테 엄마 이제 2달만 있으면 두 쌍둥이 할머니 될 거라고 너스레를 떨며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되니 부모된 심정을 이해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영 안 볼 것 같이 연락 끊고 지내던 저한테 찾아온 거라 생각했고 그런 점이 장하기만 하고 감동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이 태어나면 며느리 조리원 비용에 보태라고 삼짓돈 100만 원을 꺼내서 줬어요. 아이들 태어나고 3달째 되던 날에 갑자기 그렇게 불쑥 찾아온 시커먼 본심을 이야기해오더군요. 지 마누라가 이제 회사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상둥이 봐줄 사람이 없다며
저보고 쌍둥이 좀 봐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사돈댁이 지방인지라 친정에 맡기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요. 시커먼 속내가 훤히 보여 내키지 않았지만서도 딸아이 첫 손주 태어났을 때 딸아이는 전업주부이기도 하고 사위가 지방공무원이라 사는 지역이 멀어 손주보는 재미는 딸아이 시가 쪽에 양보했어야 했거든요. 손주 돌보는 게 소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를 일산에서 노원까지 버스랑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아들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이를 봐주기 시작한 지 얼마 후부터 눈치 아닌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한테 집에 먼지가 많다는 둥, 같이 퇴근하고 들어왔으면서 여태 설거지도 안 하고 뭐 했냐고 핀잔을 준다던지, 아기들 쓰는 이불은 자주 빨아주는 게 좋지 않냐고 하며 누가 봐도 제가 들으라고 마치 저보고 집에 있으면서 해놓으면 좀 좋냐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애 봐주는 것도 모자라 집안일도 거들어달라는 듯이 눈치를 주기 시작하니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해주기가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두 사람을 불러서 이제 차비도 많이 들고 날도 추워져 힘들다고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본에 이달 말에 그간 수고하셨다고 안 그래도 100만 원을 드리려고 하던 참인데 왜 갑자기 그러시느냐고 뭐라 하더군요. 그깟 돈 몇 푼 받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였으면 진즉에 첫 달부터 안 했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번에 저들이 뭐 섭섭하게 한 것이 있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애 봐줄 사람 없다고 2년 만에 찾아온 것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 줬는데 저들이 섭섭하게 한 게 있냐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더군요. 아들이 제 면전 앞에다 대고 성화를 내더군요. 맞벌이에도 돈이 모자란 지들 사정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때 자기가 말한 대로 제 집 팔아서 자기들 집 해줬으면 애 엄마도 일 관두고 전업주부를 했을 거라며 그 집이 지금 얼마인지는 아냐면서 저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주택연금에 노령연금까지 타고 있지 않냐면서 따지고 보면 제가 자기들보다 더 여유 있을 거라고 자식이 잘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따져 물어오더군요. 듣다 보니 노친네가 용돈 몇 푼 달라고 곤조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라고, 됐다고, 그냥 애 봐줄 터이니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말하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아들 집에서 손주들 돌보고 있는데 사부인이 집으로 문을 따고 들어오시더군요. 어쩐 일이냐 여쭤봤더니 깜짝 놀라시며 이야기 못 들으셨냐고 하면서 며느리랑 전화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저한테 미리 언질 한번 해주지 않은 채 그날 며느리가 이제 친정엄마가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서 아이들 돌봐주기로 했다고 지가 정신이 없어서 저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다면서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아들내외한테 토사구팽당하고 돈 밝히는 쉬모가 돼버린 채 약속이라도 한 듯 또 2년이라는 시간을 아들내외와 다시 연락 한 통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게 원래 주려고 했다던 100만 원도 끝끝내 주지 않더군요. 아들내외의 행동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5개월 동안 정이 잔뜩 들었는지 손주놈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연락 없어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사진 한 장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내외나 사부인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사진 몰래 보는 것 말고는 손주들 볼 방법도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딸내미가 찾아온 날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딸내미도 그 사실에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고 화를 내는데 통화 중에 이게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라고? 오랜만에 전화해서 그런 식으로 잔소리만 할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듯이 대답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딸내미는 사돈댁에다가 아들 줬다고 생각하라고 요즘은 아들이 출가회인이라고 없는 자식 치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된 마음에 그게 되나요? 더군다나 손주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도 잔뜩 들었는데 말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2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들놈에게 또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애비가 좋아하는 과자 몇 봉지 사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찾아왔는가 했더니 대번에 또 애들 좀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사부인은 어쩌고 다시 나에게 애들을 봐달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그간 애들 봐주시다가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한동안 쉬기로 했다더군요. 애들 아빠도 이제 은퇴한 상황이고 아들 사는 집까지 가려면 차비도 드는 데다가 요 근래 바쁠 때마다 친언니가 하는 식당에서 일 도와주며 용돈벌이 하던 것도 손주들 봐주려면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못해도 월 50씩은 받아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안색이 바뀌더군요. 장모님은 지난 2년간 돈 한 푼 안 받으며 손주들 봐줬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만날 때마다 돈돈돈 하시냐면서 아들내외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하고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녁도 같이 하지 않고 곧바로 손주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났나 며느리에게서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길에 아이들을 제 집에 내려주고 퇴근길에 태워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차비가 따로 들지 않고
저도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 좋고, 그렇게 되면 제가 달라고 한 돈 50 대신에 차비만큼 제외해서 20만 원만 달달이 드려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며느리 얄미움에도 그날 잠깐 봤을 뿐인데 안 본 사이에 부쩍 커버린 손주들이 할머니 말하는 게 자꾸 눈에 밟혀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집에서 지내는 애들 아빠도 그날 처음 손주들 보니까 너무 좋았는지 이번엔 집에서 자기도 도와줄 테니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미 노후 준비까지 다 끝나 있는 상황에서 진짜 돈 얼마가 받기 위해 애를 봐주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절했다가는 또다시 아이들을 방패 삼아 연락 끊고 지낼 거라는 생각에 순순히 아들내외 뜻을 따르기로 한 거였죠.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으니 힘들더라도 2년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되겠더군요. 그래도 주기로 한 20만 원은 매달 5일이 되면 꼬박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아들한테 엄마가 좋아하는 돈 잘 받았냐고 생색내는 연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기도 했지만 저를 위해 쓰지 않고 오롯이 손주들 돌보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초반에는 출근길에 손주들 데리고 집으로 왔고 퇴근길에는 집에 들려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대중교통 1시간 반씩 걸려가며 아들 집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 가장 힘든 갓난쟁이 시기도 지난 데다가 힘써야 하는 일들은 애 아빠도 도와주니 사실 처음 쌍둥이 봐줄 때보다 그렇게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조금은 어른이 된 건지 퇴근길에 가끔씩 저녁으로 먹으라고 이것저것 사오기도 하고 금요일에 아이들 데리러 오면서 외식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처음 몇 달만 그런 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야근을 해서 시간이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루씩 거르기 시작하더군요. 손주들 봐주기로 한 지 4달 정도 지나고부터는 아예 월요일 출근길에 애들을 내려놓고 금요일 퇴근길에 데려가는 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일 내내 손주들 봐주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몇 번씩은 그만하겠다는 생각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고 했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손주들 보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얘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은퇴하고 적적해하던 남편도 손주들 돌보면서 즐거워 보이고 생기도 도는 듯 보였고요. 그걸 보면서 몇 번을 참아가면서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손주들 보면서 있는데 웬일로 사부인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지인들이랑 파주에 있는 아울렛 다녀오는 길인데 파주랑 일산의 거리가 가까우니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도착한 사부인은 허리가 아프시다더니 그 말과는 다르게 선수가 훤해 보였습니다. 차 한잔 내어드리면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사부인이 한 대답에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손주들 처음 태어나고 5개월간 아이를 봐주다가 사부인이 아들내외 집에 상주하며 애들을 봐주기로 했을 때 달달이 애들 봐주는 걸 이유로 150만 원씩 받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그때 달달이 받으며 모아둔 돈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던 참이었는데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 그냥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취미로 골프도 배워서 요즘 바쁘게 살고 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사부인은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아이들 봐주셨다고. 그 말 듣고 반성도 많이 했고 사실 지금 애들한테 20씩 받고 있는데 사부인 돈 한 푼 안 받고 애 봐주셨다는 말 떠오를 때마다 그 돈으로 순대 한 줄 사 먹기도 죄 짓는 것 같아 아이들한테만 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번에 사부인이 농담하지 말라는 식으로 애들 봐주면서 100만 원씩 받은 거 다 알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으시더군요. 원래 사부인도 아이들 돌봐달라는 부탁에 달마다 200씩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100만 원을 받고 애를 봐줬다는 말에 자기도 100만 원씩 받은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애들 둘을 봐주는 게 도저히 100만 원 가지고는 본전도 안 나오는 장사라고 생각해서 몇 달 뒤에 100씩 받던 걸 150씩 받기로 했고 애 시집 다 보내놓고 또 뒷바라지 해주는 것 같아? 그것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거라고 말하더군요. 계속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듯이 믿지를 않으시길래 그때는 100만 원은 커녕 제 돈으로 차비 내가면서 애들을 봐준 사실부터 5달치 양육비라며 준다고 했던 그 돈도 끝끝내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전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도 사부인에게는 참 감사한 게 그쯤 되면 사부인이 자기가 말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상황을 무마하려 애를 썼을 텐데 같은 자식 둔 부모된 마음으로 제 편에 서서 같이 화를 내줬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오지 말고 휴가로 오라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오는 길에 제 아들한테도 연락해서 두 사람 다 여기로 모이라고 부부를 전부 소집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붙잡고 자기가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바람에 사돈이 고생을 하셨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자기는 그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혼자서 놀러만 다녔다면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양육비로 받은 돈 전부를 저한테 보내야겠다고 하는 말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거절하느라 아주 혼이 났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먼저 저희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한자리에 모여있으니
보통 상황이 아니란 걸 눈치챈 듯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는 저희 두 사람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 후 곧바로 제 아들이 뒤늦게 집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은 니들이 자식 새끼이기 이전에 사람 새끼가 맞냐는 식으로 호통을 치더군요. 손주들을 방패 삼아 할머니한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 자식 새끼였다는 사실이 아주 놀랄 노짜라면서 사돈은 며느리에게 그동안 제가 애들 방음기간을 계산해달 200씩으로 계산하고 주기로 했다가 안 준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3,100만 원을 당장 저에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혼나는 동안에는 쩔쩔매며 아무 말도 없다가 돈을 내놓으라 이야기하니 그때 돼서야 입을 열더군요. 자기들이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요. 사돈은 대번에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4년 동안 애 봐주는 동안 사지멀쩡한 맞벌이 부부가 3천도 못 모은 게 말이나 되냐면서 니들이 진짜 사람 새끼들이 맞냐며 혀를 째째 차는데 쩔쩔매는 아들놈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주시는 것 같아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손주들이 소란에 울기 시작하니 그때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애들한테는 됐다고 애초에 돈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손주들 보면서 기쁜 날이 더 많았으니 이쯤 해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 앞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표해줬습니다. 사실 어차피 갈 사람인 마당에 너희한테 조금이나 물려주려고 주택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덕분에 이제 결심이 섰다고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10원 한 장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준 거 아니냐 했더니 두 사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라고요. 애들은 손주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사돈어른은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다음날 점심이나 거하게 쏘겠다며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돈하고는 그날 밤에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면서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을 팔아 자기들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요즘은 지방도 개발이 잘 되어서 사는데 어려움 없고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가차이에서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반평생을 살아온 일산 아파트는 결국 정리를 했습니다. 사돈댁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당연히 손주들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조금도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의 일부는 그래도 그나마 효녀노릇을 해왔던 딸내미한테 일부를 증여해줬습니다. 딸내미도 더 욕심 부릴 법도 한데 고맙다고 그리고 잘 생각하셨다며 이제 엄마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는 말이 어찌나 힘이 되던지 이래서 아들보다는 딸이 더 낫다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사돈댁과는 이웃사촌이 돼서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기도 맑아 너무 좋고 저보다 4살 아래인 사돈과는 사이가 무척이나 가까워져서 제가 이사 온 날부터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를 언니 부르면서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골프도 가르쳐주고 자기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요.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경험들이 신나기만 합니다. 지난 추석에는 며느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여태껏 못한 효도 잔뜩 하고 저녁 8시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는 며느리를 저희 집에 두고 갔어요.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돈, 자기들 손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인지 군소리 없이 청소며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지저분한 거 싫어하는 남편 성격에 매일같이 정리를 하고 있어 집 정리할 게 많이 없었습니다. 집단에는 할 수 있는 소일거리들을 전부 끝내고 나니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눈치 보면서 눈알만 굴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 할 일이 많이 없으니 그냥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다 시간 되면 가거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마저 눈치가 보이는지 허리를 쭉 세우고 각 잡고 앉아 불편하게 텔레비전 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묶은 채증이 싹 가시는 것 같아 기분 하나만큼은 좋더라고요. 며느리 집에 가는 길에 고생했다고 이걸로 손주들 좋아하는 까까라도 사주라고 손에다가 10만 원 꼬깃꼬깃 접어서 쥐어주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우는데 너무 애들을 몰아세운 건가 싶어 마음 한쪽이 아프긴 했습니다. 손주들 생각하면 아들한테도 가기 전에 뭐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부인은 그런 놈들 해줄 게 뭐가 있냐면서 자기도 해주려고 했던 거 그냥 남은 여생 즐기는데 전부 다 쓰고 갈 거라고 요즘 시국이 조금 정리되면 같이 꼭 세계 일주나 한번 하자고 합니다. 사부인 시원시원한 성격은 제 평생 닮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